졸리신 분은 밖에 나가서 들으시든가 그러시면 돼요. 저 졸린 분하고 강의할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조신 분은 내일 또 졸아요. 그죠? 맞습니다. 내일 조신 분은 또 졸고 그 다음 날 또 졸고요. 그건 서로 좋은 관계 아닌 것 같고요. 자, 물권적 청구권 보시겠습니다. 물권의 효력의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우선적 효력이고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뜻의 의미고, 두 번째는 물권이 갖는 중요한 특성, 효력 중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묶어서요.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묶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권의 효력이라고 그래요. 효력. 시험에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두 부분이. 자, 개념 먼저 볼게요. 개념. 자, 물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상태를 뭐 하라고요?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해하지 말라 이거죠. 내 소유권 방해하지 마. 써보세요.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내 소유권 방해하지 마. 써보셔요. 내 소유권 뭐 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거기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편집부에서 어쨌거나 있는 그림 그대로 반영을 해보면 이런 관념, 이런 개념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땅 전체가 저 갑 소유예요. 근데 저 토지를 방치를 해뒀더니요. 이분이 그대로 방치를 해뒀더니 예컨대 주인은 서울에 살고 땅은 저쪽 시골에 있다. 예컨대 강릉이나 이런 데 속초에 있다 이거죠. 그럼 자주 못 가보죠. 땅 주인은 서울에 있고요. 땅이니까 그대로 두고 내버려 둡니다. 투자 목적으로 산 거니까 땅값 오르면 그때 처분하겠다 이런 계산이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땅에 어느 날 갔더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A라는 양반이 여기다가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거예요. 이렇게. 누구 땅에다 진 거예요? 이거 A는? 남의 땅에다. 남의 땅에다가 건물 세워버린 거죠. 가건물을.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무허가 건물을. 그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있어요? 침해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침해자입니다. 이 사람이 침범을 한 거죠. 무단으로라는 거는, 무단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권한 없이요. 권한 없이 남의 땅에다 가건물을 졌다. 그럴 경우 이 대지를 누가 사용하게 돼요? 사용을? A가 사용하게 되죠? 얘가 사용하게 돼요. 그때 소유자가 이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방해받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A가 소유자가 이 무단 신축한 이 사람에게 뭐 하라고 해요? 방해하지 말라고, 치우라고 하는 거죠.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이 건물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가건물을? 철거해달라. 가건물 뭐 해주셔? 철거해 주셔라고 하는 청구권. 그 청구권을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소유자가. 소유자라고 하는 뭐예요? 물권자가. 소유자가 물권자죠. 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물권자가 누구한테요? 방해자. 지금 방해하는 사람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방해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이거 제거시켜달라. 저 가건물 치워달라. 철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구해요? 토지 소유자 갑이 A한테 요구해요? 지배하는 거예요? 네?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이니까 뭐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철거시켜달라. 써보세요. 뭐 시켜달라? 이렇게 써주세요. 화살표하고요. 뭐 시켜달라? 철거시켜달라. 뭐 시켜달라? 철거시켜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철거시켜달라는 거는 이 방해를 내 땅 소유권 방해를 하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걸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방해 상태를, 무슨 상태를? 방해 상태를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제거시켜달라는 거예요? 방해를 뭐 해달라? 제거해달라.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건물은 철거를 하면 되고요. 토지는요. 토지도 얘가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쓰고 있죠.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대지를 어떻게 해달라? 가져라 이거 달라고 그래요. 대지를 반환해달라. 대지를 뭐 해달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은 어떻게 해달라고? 건물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건물은 철거해달라. 건물은 철거해달라고 하고요. 대지는 뭐를 해달라고 그래요? 대지는 반환이요.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유자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달라고? 대지를. 네가 쓰는 대지를 누구 토요 이게? 갑소유니까. 대지를 어떻게 해달라? 반환해달라.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토지 소유자가 얘한테 철거를 청구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얘는 그냥 있어요? 이거 철거당해요? 소송을 걸면, 얘가 소송 걸면 얘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 없어요? 그럼 이거 철거당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철거되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써요. 어떻게 이거를? 싸게라도 팔아 이걸. 누구한테요? B한테. 저 가건물, 무허가건물을 넘기는 거죠.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B한테. B는 다시 또 누구한테? C한테 팔아가지고 현재는 누가 쓰고 있어요? C가 현재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럼 얘는 누구 보고 철거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C한테요? A한테요? 맨 처음에 방해는 누가 한 거예요? A가 맨 처음에 방해를 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방해자. 현재 방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 물권적 청구권은 이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물권을 가진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요? 최초의 방해를 한 사람이요. 현재 방해자요. 현재 뭐 하는 사람에게? 방해자에게. 현재 방해자, 즉 현재 점유자라고 그래요. 현재 뭐 하는 사람? 점유자. 이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건물 철거해달라고. 저 A한테는 따져요? 못 따져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현재 방해자가 상대방, 이 사람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체고요. 이 사람은 주체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상대방이 되고 여기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갑은 A한테 따질 만한 건 뭐 없을까요?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땅 사용은 어떤 사람이 했어요? 땅은 누가 쓴 거야 지금? A가 썼다 이거죠. A가 지금 3년을 썼다. 그리고 지금 막 넘긴 거죠 이거. 그럼 3년 동안 사용료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3년간 사용료. A한테. 왜요? A가 침범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잖아. 그건 뭐예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침해를 일으킨 사람. 쓰세요. 무슨 청구하려고 그래요?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이거는 무슨 청구? 갑이 C에게 철거하라고 그러는 거. 건물 철거하라고 하는 거는 무슨 청구?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현재 방해자에게 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A한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침해를 일으켰잖아. 방해를 했잖아. 맨 처음에.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 물권적 청구권은 C.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뭐 따로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A한테 청구하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C에게 하는 거예요. 구별되시나요? 네. 그럼 만약에 이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 땅 소유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유권을 을에게 넘겼다, 이걸. 소유권을 양도를 했다. 그럼 땅 주인이 갑이 된 거예요? 을로 바뀐 거예요? 을로 바뀌었죠. 이걸 양도를 했다고 그래요. 소유권 양도했다. 그죠? 예.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 주인이에요? 전 주인이에요? 전 주인이고 얘가 현재 주인이죠. 그럼 이 철거는 누가 해야 돼? 누가? 철거 소송을 걸어야 돼. 소송은 누가 걸 수 있겠어요? 전 소유자가 해야 돼요? 지금 소유자가 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인 물권자가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얘는 소송을 걸 수가
없죠. 왜요? 얘가 소유권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 소유권을 넘겼잖아요. 이쪽으로 뭘 넘겼어요?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뭐를 넘겼어요? 소유권을 뭐 하게 되면? 양도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양도하면 소유권에 딸려 있는 거. 소유권에 딸려 있는 권리가 바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을 양도하면, 같이 해보세요. 뭐를 양도하면? 소유권을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같이 넘어가요? 물권적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도 이 세 사람에게 넘어가요. 물권적 청구권도 어떻게 한다? 같이 이전한다. 어떻게 이전한다? 같이 이전한다. 뭘 양도하면? 얘가 땅 소유권을 팔아넘기면, 팔아넘기는 순간에 뭐도 같이 가요?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이전하게 되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일로 넘어가는 순간에 뭐도 넘어가는 거예요? 뭐도? 물권적 청구권. 즉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이 건물을 뭐 할 권리? 철거. 철거를 할 권리가 누구한테 생긴다는 얘기? 전주인에 생겨요? 세주인에게? 세주인에게 생긴다. 현재 소유자한테. 그럼 전 소유자는 이 권한이 있어 없어요? 얘가 이걸 철거하는 거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뭐를 양도하면? 소유권 양도하면 뭐가 같이 가요? 같이 이전해요. 같이 이전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반성. 물권하고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은 같이 가는 것. 그걸 무슨 성?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하고요. 손해배상은요, 나한테 피해를 일으킨 놈, 나한테 뭐를 준 놈? 피해를 일으킨 놈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 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거죠. 이거 피해 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거예요. 피해 받은 사람이. 내가 현재 있는 동안, 땅 주인으로 있는 동안 뭐 한 거? 손해 입은 거. 그걸 청구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213조, 214조 있어요. 213조, 214조 묶으세요. 쌍괄호 2는 뭐예요? 213조죠. 쌍괄호 2는 214조죠. 이거를 우리가 100번 이상 하셔야 돼. 100번 이상.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써요? 여기다 앞쪽에다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요거 두 개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뭐라고 붙여요? 소유권에 기한 무슨 청구권? 청구권. 이라고 이걸 이름 붙여요. 몇 조하고 몇 조를? 예, 오늘 이거 외우고 가는 거예요. 아까 185조하고 요거하고 외우고 가는 거. 왜요?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거. 법이 정한 대로. 이 조문이 나한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응용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물권법 중에 제일 어려운 주제 그러면 이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왜요? 응용을 엄청 많이 해요. 응용을 해요. 응용을 엄청 해요. 조문은 딱 두 개예요. 조문은 이건데 응용이요. 엄청 많은 응용이 생겨요. 여기서. 그럼 응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법조문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게 안 박혀 있으면 응용 자체가 안 돼요. 뭔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몰라. 판례를 한 200개를 내요. 판례 200개를. 요거 두 개 가지고요. 그럼 이거 안 되면 뭔 내용인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그래서 213조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 반환에 동그라며. 달라 이거죠. 달라. 자, 213조. 소유자는 동그라미 하세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한 자에게? 점유하는 자에게. 동그라미.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점유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 점유하는 자에게 내 물건 뭐 해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 이게 바로 뭐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213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소유자가. 거기 소유자 할 때 전 소유자예요? 현 소유자예요? 거기다 써요. 현 소유자를 말한다. 현재 소유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자에게. 점유하였던 자예요? 점유하는 자야? 점유하는 자. 동그라미요. 점유하는 자. 거기다 써보세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포함. 직접 점유만 돼요? 간접 점유자도?
둘 다 되는 거예요. 점유하는 자에게 물건을 뭐 해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이게 몇 조? 그러나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거기다 써도 돼요. 점유자가 써도 돼요. 점유자에게. 그러나 옆에다가 누구에게? 점유자에게. 뭐가 있을 때?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뭐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뭐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볼게요. 토지를 임대 줬어요. 이거는 얘가 권리가 있어요? 권리 없는 애요? 무단이죠. 무단으로 줬으니까 얘가 달라고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갑이 A한테 뭘 줬다면? 임대 줬다. 임대를 10년 줬다 이거죠. 그럼 얘가 무단 점유자예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땅 쓰고 있잖아요. 그거 얘가 달라고 그러면 줘 안 줘? 뭐가 있으니까?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라고는 임차권이 있잖아.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야? 거부할 수 있다고. 그 다음 214조. 방해 제거하고 무슨 청구예요? 예방 청구. 소유자가 소유권에 뭐를 받으면? 방해를 받은 때. 방해를 받은 때 밑줄이야. 여기서 소유자는 방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토지 소유자 갑은. A가 건물 신축했으니까 방해 받았죠?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의 동그라미야.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예요? 건물 철거 청구요. 건물 뭐 해달라? 철거 청구 써보세요. 건물 철거 청구.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얘가 땅이 원래 땅 주인이에요. 얘 땅입니다. 얘 땅인데 을이 어떻게 했어요? 서류를 조작했어요.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갑 땅을 누가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이전 등기를. 그럼 누가 진짜 소유자예요? 갑이 원래 소유자고 얘는 서류 뭐 한 사람? 조작해서 등기한 거죠. 가짜 서류 만들어가지고 등기한 거죠. 그럴 때는 이 땅 주인이 이 등기가 원인 무효다. 이 등기가 뭐라고요? 원인 무효다라는 거를 얘가 입증을 하면 누가 진정한 소유자예요? 갑이 진정한 소유자죠? 얘가 진짜 소유자, 진정 소유자죠. 단 전제 조건이 얘가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이 등기가 뭐였다고요? 조작됐다라는 걸 입증해야 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입증을 하면 얘는 그냥 둬요.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 얘가 누가 진짜 소유자고요? 얘가 소유자고 얘는 소유자예요? 방해자예요? 얘가 방해자예요. 방해자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이 등기를 그냥 둬요? 말소해달라 이거? 말소시켜달라고 할 수 있다고.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한테? 방해자에게. 뭘로요? 뭘로? 소유권에 기해서.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이걸 제거시켜달라. 왜? 얘가 방해를 하니까 제거시켜달라 이거죠. 오케이요? 예, 그럼 무효등기. 이 등기가 유효등기요? 가짜등기야? 유효등기요? 가짜등기야? 가짜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청구. 거기다 써보세요. 그래도 방해 제거가 구체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구체적으로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건물 어떻게 해달라? 철거가 바로 방해 제거였죠? 철거 청구 써보세요. 철거 청구. 이번에는 철거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무슨 말소? 등기 말소 써보세요. 무효 등기 말소. 무슨 등기를? 무효 등기를 말소 제거시켜달라 이거죠. 제거시켜달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요. 어느 날 아침에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전원주택에 쓰고 있는데 전원주택 마당이 이렇게 널찍하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우리 집 주차장에다가 차를 갖다 파킹했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 그 차주한테 차 빼 그러죠. 그게 바로 뭐야? 무슨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예요. 차 빼. 우리 집 땅에서 차 빼. 그죠?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내 소유권 뭐 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그게 차 빼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방해받을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을 때. 염려의 동그라미요. 그럼 뭐를 할 수 있어요? 방해 뭐를?
예방의 동그라미요. 예방의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또는의 별표 또는 그 다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의 담보야.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를 주셔. 뭐를 해주든가. 방해받을 뭐가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치가 뭐야? 조치가? 예방 또는 그 다음 뭐 해달라고요? 담보를요. 방해 예방이 뭘까요? 예방이? 예방조치요. 예방조치. 예방에 필요한 조치 해보세요. 예방이 뭐라고요? 예방에 필요한 조치 또는 손해배상에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게 방해 무슨 청구? 예방 청구. 그럼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까지 끊으세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까지 끊으세요. 거기까지가 무슨 청구예요? 방해 무슨 청구? 제거 청구예요. 방해 제거 청구. 할 수 있고까지가 그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두 개가 지금 한 조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따로따로야 이게 따로따로. 뭐 따로? 제거 청구 따로. 그 다음에 뭐 따로? 예방 청구 따로다. 몇 조에 있어요 그게요? 자 그럼 두 개를 이제 214조를 먼저 외우세요. 214조. 214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앞쪽은? 전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권을 뭐 하는 자에게? 방해받은 때. 방해받은 거죠? 방해받았죠? 내 마당에다 옆집 있는 사람이 차를 주차했잖아요. 방해받았죠? 그럼 뭘 청구해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해 뭐 하려면? 받을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으면 뭐 해주셔? 예방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됐지요? 네. 213조는 그럼 뭐예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한 자에게?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을 뭐 해주셔? 반환해 주시라고 청구할 수 있다. 됐나요?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뭐 얘기한 거? 소유권에 얘기한 무슨 청구?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가 방해를 하는 거지. 그럼 그 방해하는 사람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내 소유권 방해하지 마. 그죠? 예. 그게 무슨 청구? 예. 이거는 그럼 무슨 청구예요?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내 아파트 위로 비행기가 뜨네. 예. 아름답지 않아요, 이거. 그죠? 시끄럽습니다. 그죠? 잠도 제 시간에 못 자. 시끄럽죠? 비행기가 굉음입니다, 굉음. 그죠? 예. 가속 낼 때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매주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가거든요. 예. 교통비만 한 주에 매일 갔다 오면 한 3-40만 원 써요. 예. 그럼 비행기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속 낼 때 보면 엄청나더라고. 속도가요. 속도 내는 게 그게 몇 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재봤어. 이렇게 딱 대기했다가 가속을 내잖아요. 내야만 뜨잖아요. 그죠? 그게 몇 초? 12-13초 걸려요. 12-13초. 그때 전속력으로 달려요. 정말 전속력이에요. 그 전에는요. 예비 단계예요. 예비 단계. 그럼 확 뜨려면 그때 가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부도 똑같거든요. 정말로 뜨는 거는 몇 초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 예비 단계로 엄청 해요. 그 예비 단계. 제가 한 번은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거예요. 왜 안 떠요? 그랬더니요. 정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정비가. 그걸 30분 전에 얘기를 안 해요. 30분 전에. 어떡하라고. 예. 그게 뭐냐면 준비가 덜 된 거거든요. 그죠?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컴플레인이 쌓이면 고객이 그거 신뢰 안 하죠. 예.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가면서 느끼는 게 실제 뜨는 거는 몇 초입니다. 몇 초. 그 안에 그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죠? 엔진도 봐야죠. 기름도 봐야죠. 정비도 제때제때 해줘야죠. 이게 엄청 많은 공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법 공부도 똑같습니다. 과정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시험 보는 거 몇 분 보는 줄 아세요? 이거 1년 동안 한 거 50분에 봐요. 50분에 찍고 나와요. 그때요 엄청 기쁠 것 같죠? 너무 허무해요. 왜요?
내가 1년 동안 씨름한 거를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씨름한 거를 딱 얼마예요? 딱 50분에 찍고 이걸로 결과 본다는 거죠. 엄청 허무합니다. 예.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소유권을 방해받으면 뭘로 하는 거고요?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 얘기한 거예요? 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 소유권이 아니라 내 전세권을 누가 침범하면, 내 전세권을 누가 침범해서,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전세권에 기해.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된다. 뭘 침범하면? 전세권을 건드렸어. 그러면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요. 갑당에 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전세를 가지고 있어요. 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 10년 동안, 얘가 10년 동안 이거 쓰라고 빌려줬어. 그럼 이 땅은 누가 쓰는 거예요? 10년간? 을이 전세권자가 이거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침범했어요? A가 여기다 건물을 줬다고. A가 무단으로, 얘가 무단으로. 그럼 얘는 그냥 둬요? 이거 침범 당한 거야. 당했죠. 그럼 그냥 둬요? 하지 마라고 그래. 하지 마. 뭐 하지 마? 침범하지 마. 그럼 뭐라고 그래, 구체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철거해. 할 수 있죠.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해. 전세권이 물권이 무니까? 맞죠. 물권인 전세권에 기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럼 얘가 전세권이 아니라 뭐라면? 지상권이라면. 얘가 뭐라면? 지상권이라면 뭘로 하는 거예요? 지상권에 기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요? 그럼 우리 민법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잘 보세요. 우리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입법을요, 입법을. 입법이라는 게 법을 만든 거죠. 어떻게 한 거냐면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 몇 조하고 몇 조가 있었어요? 213조하고. 요거를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명문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명문 규정이. 명문 규정이 몇 조하고 몇 조? 213조는 소유물 무슨 청구예요? 반환해라. 달라고요. 이거는요. 반환해요? 제거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방 청구를 여기다 규정을 했죠. 그러고는요. 그러고는 잘 보세요. 여기 전세권이나 지상권에는 저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저걸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준용을 한다. 전세권이든 지상권이든 이 규정이 없어. 이 규정이 이거 213조 214조는 여기 가면 없어.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거를 끌어다가 쓴다라는 걸 준용한다고 그래요. 전세권 그 다음 어디? 지상권. 이런 제한물권에는, 이런 물권은 무슨 물권?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제한물권에는 몇 조하고 몇 조를? 213조하고 214조를 여기다 어떻게 한다? 끌어다가 쓴다. 끌어다가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준용한다. 준용. 그래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 준용하냐고. 이거는 여기 강론을요. 전세권하고 지상권 이 강론을 공부해야 연결이 돼요. 일단은 우리 민법은 규정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다 명문 규정을 만들었어요? 소유권의 명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는? 나머지 무슨 물권에는? 제한물권에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준용 규정만 있어? 준용 규정만 있다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에요. 소유권을 방해받으면 뭘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을 방해받으면, 지상권을 방해받으면, 지역권을 방해받으면, 저당권을 방해받으면 뭐에 기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이걸 하려면 강론을 해야 돼요. 강론을 해야만 이거를 접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요. 유치권에는 규정이 없어요. 써보세요. 어디에는? 유치권에는 이 규정이요. 이 규정이. 준용 규정이 없어요. 그래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럼 뭘 찾으면 돼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을 이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구조를 이해를 했어요. 예. 거기 우측에 191페이지 보세요. 191페이지 보면 도표 있어요. 주체하고 상대방이라고 그림 나와 있죠. 주체 보세요. 먼저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물권자입니다. 동그라미요.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물권자가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점유권자나 소유권자나 지한물권자가.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현재 물권자입니다. 소유자 또는 제한물권자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현재 물권 가진 사람. 밑에 주의 보세요. 누구는 안 돼요? 전소유자. 너 안 돼, 안 돼. X. 전소유자는 X 안 돼. 전소유자는 소유권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권 넘긴 사람이야? 소유권 넘겼죠. 그럼 얘는 안 돼, 얘는. 누가 하는 거니까?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측 상대방 보세요. 상대방 우측. 상대방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죠? 현재 방해자. 방해자가 뭐예요? 점유자. 현재 뭐 하는 사람? 점유자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점유하는 자.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현재 뭐 하는 사람? 점유하는 자. 써보세요. 방해자 옆에다 뭐라고 돼 있어요? 현재 뭐 하는 자? 점유하는 자. 점유하는 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네모가 4개 있어요. 점유 보조자는 직원이에요. 직원을 뭐라고 그래요? 보조자. 이 건물에 있는 이 학원에 직원으로 일하는 분 있죠? 직원을 뭐라고 그래요? 보조자. 그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X. 보조자는 안 돼요. 직원은 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점유자가 아니에요. 직원일 뿐이에요. 그냥 보조자일 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과거의 점유자. 그럼 얘는 지금 점유자예요? 전의 점유자예요? 그래, 얘도 안 돼. 과거 점유자도 안 돼. X. 아까 213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 한 자에게? 점유하는 자. 그 글자를 엄청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고. 점유하였던 자예요? 점유하는 자야? 점유하였던 자면 뭐가 돼요? 과거죠. 얘는 과거 점유자는 예전에 점유를 한 자죠. 예전에 점유한 자. 여기서 보면 A가 B에게 팔고 B가 C에게 팔았어. 그럼 물권적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C가 상대방이죠. 얘네는요. 과거에 점유를 하였던 자. 얘네는 안 된다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네모는 공동점유자. 건물을 부부가 둘이 샀어. 남편하고 처하고. 그럼 그 둘을 뭐라고 그래요? 공동점유자. 배우자 관계. 써보세요. 무슨 관계? 배우자 관계를 공동점유. 이 사람은 둘 다 점유자예요. 둘 다 점유자. 그럼 상대방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둘이 샀다고. 처하고 남편하고.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갑은? 철거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둘 다한테 할 수 있죠? 둘이 무슨 관계니까? 공동점유자 관계니까. 그 다음 마지막은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요 아니에요? 점유자입니다. 됩니다. 동그라미요. 자, 그 사이 보세요. 그 사이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1번 방해 원인이라고 돼 있죠. 중간에 방해 원인 1번이죠. 1번이 무슨 원인? 이렇게 네모돼 있어요. 이렇게 네모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1번이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보려고 그래요. 여기요. 자, 방해 원인 별표. 고의과실이 있을 때. 첫 번째는 고의과실이 있을 때고요. 두 번째는 고의과실이 없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얘 소유권을 A가 침범을 했다. 그런데 A가 어떻게 했다고요? 고의로 침범을 했어요. 뭘로 침범했어요? 고의로 침범했어요. 그럼 얘 소유자는 방해받았죠? 그럼 얘는 얘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가서? 이게 기억입니다. 기억. 뭘로 침범하면? 고의로 침범하면. 니은은요. 요 가건물이거든요. 이 가건물이 옆에 있었어요. 갑당 옆에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태풍이 세리 불어가지고 일본처럼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버렸어? 여기로 밀려가지고 자리를 해버렸어. 그럼 이건 얘 고의예요? 고의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누구 땅에 자리하고 있어 이게? 내 땅이요? 남 땅이요?
남 땅에 건물이 자리하고 있죠. 그러면 갑이 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고. 이거 철거해달라고 그래 못해요. 요거는요. 이것도 다 철거 대상이 아니야. 얘 소유권을 얘네들이 뭐하고 있어 지금? 방해하잖아. 니네 방해하잖아. 따라서 거기다 써보세요. 다 뭐 청구할 수 있어요? 철거 청구요. 철거 청구 가능. 기억도 니은도 철거 청구는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요.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요구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얘 고의 있어요 안 했어요? 고의로 했죠?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거? 손배 청구 되죠. 이게 손배 청구하는 거 됩니다. 배상해달라고. 네가 내 토지 썼잖아 지금 2달 동안. 그럼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배상을. 그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해달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 얘 고의로 된 거예요? 태풍이 부른 거예요?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여기를 자리한 거잖아. 그죠? 그거는 얘 잘못이 아니야. 얘 잘못이 없으니까 얘가 이거 철거 치워달라는 건 되죠. 근데 손해배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뭐가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고의가 있을 때.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침해자에게 뭐가 있을 때만? 고의과실이 인정될 때요. 그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처럼 고의과실이 없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의 아주 중요한 전제가 뭐다? 뭐가 있을 때요? 고의과실이 있냐 이거죠. 고의과실이 있냐. 근데 여기는요. 이거 갑은 A 건물이든 여기는 B 건물이든 이거 그냥 둬 이거 다 치워달라고 그래요. 왜? 이 사람은 소유권을 방해받아요 안 받아요? 방해받잖아. 이 건물하고 이 건물 때문에 얘가 땅을 못 쓰잖아요. 영업을 못해. 여기 내가 운영을 못해. 운영을 땅을. 그럼 이거 A한테도 B한테도 건물 뭐 해달라고? 철거 청구가 되나요? 그럼 건물 철거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과실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틀려서 뭐가 없어도 돼요? 방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 불문해요? 고의과실 불문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점에서 손해배상하고 이게 다르다. 이거는 무슨 청구? 물권적 청구권. 이건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게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성격이 다르다 지금. 예,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이죠. 이거는 침해자한테 하는 거예요. 침해자한테. 누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침해자에게, 가해자에게 하는 거죠. 피해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침해자가 가해자죠. 가해자에게 하는 거죠. 이게 가해자에게 하는 게 바로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죠.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이게 손해배상 청구죠. 단 뭐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된다는 거. 종류 보세요. 이번에 종류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 두 개로 나눠요. 뭐하고 뭐로 나눠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거는 204조에 있고요. 그다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몇 조에 있어요? 213조. 그다음에 옆에다 214조. 모습은요. 3번에 보니까 모습에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반환 두 번째는 제거 세 번째는 예방 세 가지가 있어요. 모습에 3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민법 규정 중 준용 규정이 없는 건 뭐가 있어요? 유치권. 유치권은 준용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써보세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인정된다 안 된다? 법 규정이 없다. 뭐에 기한 거?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법 규정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 인정돼요? 이 권리가 인정이 안 돼요? 왜 인정 안 돼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는 뭐가? 법의 규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물권은 법조문을 무조건 습득하셔야 돼. 그 다음 5번 소멸시효에 걸리는가라고 돼 있죠. 거기다 써보세요. 소유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소유권은 뭐에 제한이 없다? 기간의 제한이 없다. 즉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는 얘기. 그 다음 밑에 네모가 있어요.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할 수 있나? 있습니까? 아까 여기요. 얘가 소유권을 넘기면 뭘 넘기면? 소유권을 양도하면 무슨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도 갑에게 있어요? 같이 이전해요? 같이 이전하죠. 그럼 이거하고 이게 분리가 안 되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같이 이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 밑에요. 방해자에게 반환 청구요. 무슨 청구? 반환 청구에 동그라미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권리는 두 가지예요. 저당권하고 지역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까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때가 물권 변동 4절입니다. (4절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 목차 보세요. 여기 목차. 전체적인 목차를 보세요. 1절은 뭐에 관한 거예요? 2절은요? 종료. 3절은? 4절은요? 이게 교과서로요. 예, 150페이지 되는 거 이게. 그걸 지금 줄여놓고 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자, 그러면 물권 변동 보겠습니다. 물권이 그냥 있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를 변동이라고 그래요. 물권 변동. 1. 대원칙이 있어요. 물권 변동의 대원칙은 형식주의 원리라고 돼 있어요. 무슨 원리? 형식주의 원리. 자, 거기 그림을 보니까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갑이 얘가 매도자고요. 부동산을 매도를 하는 거고요. 을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매수자입니다. 저 부동산을 매매로 사는 매수자예요. 아파트를 을이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사기로 합의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까지 치렀어요. 매수인이 뭐까지 치렀어요? 잔금까지 지불이 끝났어요. 소유자야 아니야 이거? 얘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언제 소유자예요? 등기를 해야. 뭐를 해야? 얘가 등기를 안 하면 얘가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 한때 소유자가 돼요? 등기한 때. 등기를 해야만 저 부동산에 뭐를 갖게 돼요? 소유권을 매수자가 취득하게 돼요. 등기라고 하는 무슨 방법을? 공시 방법. 등기라는 게 표시죠. 외부로 표시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시라고 그래요. 공시. 외부로 알린다 이거죠. 이 부동산의 소유주가 을이라는 거를 외부로 알리는 거를 공시라고 해요. 공시 방법. 부동산은 공시를 뭘로 해요? 등기로 해요. 동사는 점유로. 동사는 점유를 해야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고 부동산은 뭐를 해야만? 등기를 해야만. 등기해야만. 다른 말로 무슨 방법? 공시 방법을 갖춰야. 무슨 방법을? 공시 방법을 뭐야? 갖춘 때. 공시 방법을 갖춘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소유자가 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무슨 원리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원리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원리.
따라서 이분이 잔금을 다 지불했고요. 계약도 하고 잔금까지 다 건네갔어도 아직 뭐를 안 했으니까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무슨 원리를 채택하기 때문에? 형식주의 원리를 채택하기 있기 때문에 등기를 가져와야 비로소 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게 우리 물권법의 대원리입니다. 대원리. 대원칙이에요. 그럼 소유권만 그래요? 전세권도 그래요? 전세권도 저당권도 지역권도 다 똑같아요. 소유권만 그래요? 전세권도 저당권도 그죠? 지상권도 다 뭐를 해야 돼? 다 등기를 해야만 물권이 생겨요. 그게 무슨 주의야? 그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게 형식주의라고 하는 대원칙이라고 원칙. 그럼 시험을 소유권에서 안 내고 어디서 내도 돼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에서 내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 내는 거예요. 응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옛날 민법은 매매 계약하기로 뭐만 하면? 합의만 하면. 매매 계약하기로 뭐 했어요? 합의했죠. 합의하면 소유권이 일로 넘어왔어요. 그때는 등기를 안 해도 됐었어요. 그거를 의사주의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하기로 뭐만 하면? 합의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를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의사주의. 그게 옛날 민법이었어요. 옛날에는 무슨 주의였어요? 의사주의. 뭐만 하면? 합의만 하면 매수자가 저 땅을 소유권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의사주의에 따르면 땅은 여기 있어. 땅은 여기 밭이 여기 있어. 밭이요. 밭 1000평이 여기에 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갑이 가지고 있죠. 매매하기로 뭐 했어요? 을하고 합의했어요. 등기는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도 을이 저 땅에 뭐가 돼요? 밭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의? 의사주의. 그럼 등기는 여기 있죠? 등기는 여기 있어. 등기는 가만 보니까 갑이 돈이 또 필요하네. 이게 둘째 딸 시집 보내는데 돈 필요하고 등록금 마련하는데 돈 또 필요해.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요? 같은 동네 사는 을 말고 딴 사람이 와서 팔라고 그러죠. 그럼 저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팔죠.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네. 그죠? 땅은 몇 개인데? 한 개인데 매매를 2중으로 3중으로 그 다음에 몇 가지요? 4중 5중 계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의사주의 때문에 생겨. 의사주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만 하면 당사자 간에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의사주의예요. 이러니 이중매매가 생기는 거죠. 이중매매가. 갑이 을에게 팔고 또 이 밭을 누구한테 팔아요? 딴 사람한테 또 팔아. 병에게 이렇게. 얘도 또 매수자래. 얘도 매수자래. 그럼 얘도 속으로 뭐라고 그래? 저 밭은 내 거인 게 이러는 거죠. 그럼 병만 그래요? 을도 그래요? 을도 그래요. 그래서 땅 하나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럼 소송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소송. 그죠? 그래서 무슨 주의를 취하게 되면? 의사주의를 취하게 되면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고 달라붙게 돼. 그게 바로 뭐야? 소송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중매매가 생겨. 이중매매가. 그죠? 이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의사주의였다가 뭘로요? 형식주의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뭐를 해라? 매매 합의만으로 안 되고 뭐를 해라? 공시방법을 갖춰라.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쳐라. 그래야 소유권을 주겠다. 그럼 이 갑이 가지고 있는 밭 1000평에 대해서 저 과수원에 대해서 주인이 되는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먼저 뭐 한 사람? 먼저 뭐를 갖춘 사람? 공시방법을 갖춘 사람.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다. 병이 먼저 하면 병거, 을이 먼저 하면 을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의? 형식주의 때문이라고. 그럼 이건 부동산이니까 그렇고요. 강아지를 해볼게요. 강아지를 갑이 누구한테 판다고 그랬어요? 을한테 30만 원에 팔기로 합의했어. 가져가는 거는요? 내년 1월 1일부터 내가 가져갈게. 그죠? 돈까지 줬어. 근데 얘가 아직 주인이 아니에요. 안 데려갔다고. 그랬더니 갑이 또 어떻게 했어요?
병에게 또 팔았잖아. 그죠? 예. 넌 언제 데려가니? 나는 내년 설에 데려갈게. 강아지 갑이 키우죠?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갑이 주인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강아지에 대한 이중매매예요. 그럼 저 강아지를 을하고 병 중에서 소유권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먼저 뭐 한 사람? 점유를 인도받은 자.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됐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는 뭐 하면 돼? 먼저 뭐 한 사람? 점유를 이전받은 자. 이 사람에게 뭐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 사람에게 뭐가 귀속한다? 소유권이 생긴다. 소유권이 생기는 거죠.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형식주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그게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은 뭐를 한 사람이? 등기를. 동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사람. 먼저 뭐를 갖춘 사람? 공시방법을 갖춘 사람. 그걸 다른 말로 무슨 원리? 그래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100% 나온다. 매년. 응용해서 나온다. 시험 문제에 형식주의라는 말은 한 글자도 없다 이거. 형식주의라는 말은 한 글자도 없어요. 응용해서 나와요. 응용해서. 100%. 그럼 밑에 보세요. 네모 보세요. 네모 첫 번째. 매매 계약 체결만으로 매수자는 당사자와 제3자에게 그 이 밭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뭐만으로는? 매매 계약 체결 가로요. 매매 계약 체결만 했어요? 등기까지 했어요? 계약 체결만 했죠? 그러면 매수자는 소유권을 얻어요?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습니다. 무슨 주의? 형식주의입니다. 거꾸로요. 의사주의면 뭐야 이게? 소유권 얻었어요. 2번 형식주의 관련 판례. 1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별평. 등기했어요? 등기 안 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뭐 때문에요? 형식주의. 그 다음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겨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산에 대한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동산에 대한 이중의 점유계정. 이중의 점유계정 밑줄이요. 점유계정이 뭐예요? 팔고 빌려옴. 써보세요. 점유계정이 뭐라고요? 팔고 도로 빌려오는 것. 강아지를 뭐 하는 거예요? 강아지 없이는 못 살아. 그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고 갑이 빌려왔어. 그걸 무슨 계정? 점유계정. 그러니까 강아지를 갑이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을에게 팔았어. 팔고 빌려오는 거예요. 나 외로워서 못 살으니까. 또 누구한테 했어 그걸? 병에게도 뭐 하고요? 팔고 빌려왔어. 그럼 강아지가 가지고 몇 번 장난을 했어? 2번. 팔고 데려오고 했죠? 그럼 이거 을과 병 중에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 뭐 한 사람? 동산을 인도받은 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주의 때문에 그래요? 형식주의를 시험에 이렇게 내. 여기 형식주의라는 말은 한 글자도 없잖아. 시험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먼저 뭐를 갖춘 사람? 공시방법. 먼저 무슨 방법? 공시방법을 갖춘 분이 그 물권을 취득한다는 뜻. 그게 무슨 주의 원리? 네. 이번에는 등기의 공신력 부인입니다. 이거는 잠시 쉬었다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